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코스페이시스로 미로 찾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미로 찾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스토리를 하려고 하냐면 이곳은 굶주린 사자들이 사는 사바나가 될 거고 그 사바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자들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은 사람이 사자 주변으로 걸어 다니면 위험하니까 사람이 나무를 타고 나무 가지를 타고 이동하는 것처럼 할 건데요. 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점프를 해서 이동해도 재밌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핸드폰으로 우리가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나무로 미로 찾기를 만들어서 그 미로 찾기를 통해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도착 직점에 내가 가지 못하고 바닥에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순간 정말 배고픈 몇 마리의 사자가 계속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나를 쫓아오는 사자든 안 쫓아오는 사자든 사자가 나한테 닿으면 뭐 게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피해서 도착 지점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기, 뭐 이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배경에서 수정 눌러주신 다음에 사바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이런 사막의 느낌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부터 미로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미로를 만드셔도 되는데 그냥 미로를 만들면 좀 힘들어요. 미로 모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기다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거냐면 만들기에 원통 모양이 있어요. 이 원통 모양을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얘를 좀 이렇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크게 한 거고요. 여기 보면 회전 각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회전 모드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로 우리가 바닥면에 얘가 지나갈 수 있는 나뭇가지로 미로 찾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로를 그냥 쉽게 기역자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왕 만드는 거 좀 어렵게 진짜 미로 찾기처럼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은 나무 가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딱 끊겨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미로를 인터넷에서 먼저 좀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미로 이렇게 하면은 그림으로 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업로드 클릭하셔서 업로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다운로드 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창이 열리잖아요.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열기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 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지금 이렇게 넣을 때 또 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넣으신 다음에 회전 모드 해주시고 쭉 돌려서 바닥면까지 이렇게 90도 하면 바닥면에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바닥면으로 해주시고 얘를 아래쪽으로 쭉 붙인 다음에 넓혀요. 얘를 쭉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넓혀주시고 얘가 계속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우선은 화면 안에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화면 안에 잘 맞춰졌는지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에서 잠금하겠습니다. 잠금하면 이제 바닥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갈 길은 여기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이곳 있죠? 이곳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로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경로를 제가 좀 남겨 놓을게요. 제가 댓글로 해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좀 받으시고요. 이제 나무 막대기, 나무 가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석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격자 무늬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정신이 산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를 해야 되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자석 기능에서 격자 맞추기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이 원통을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얘를 위쪽으로 조금 당겨서 세워주신 다음에 회전으로 해서 얘를 90도, 만약에 이렇게 90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하면 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동을 눌러주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90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90도가 아니다. 이게 하나라도 1도라도 꺾어져 있으면은 얘를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그 외 전부 다 좀 꺾어질 수 있어요. 각도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90 이렇게 또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오른쪽 버튼 해서 재질도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미로찾기에서 왠지 느낌을 어떻게 할 거냐면 외나무 다리 건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두꺼워지면 게임 자체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얇은 상태에서 그냥 놓고 얘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가 삐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동 모드 끄신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맞춰줄 때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잡아당기고 밀고 잡아당기고 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밀었다가 잡아당겼다가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동 모드 해서 중간을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Alt키를 먼저 누르시면 안 되고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고 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사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90도 안 맞으면 이동해 가서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두 개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축소해서 보신 다음에 Alt키 눌러서 계속 복사할 거예요. 내가 복사하려고 하는 그 방향의 화살표를 밀어내시면 됩니다. Alt키 누르고 지금 여기도 다 직선이 필요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쭉쭉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동 모드 끄고 맞추고 또 밀고 이동 모드 끄고 맞추고 좀 복잡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미로를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맞추고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미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쪽 라인을 먼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젠 이렇게 이쪽 방향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Alt키 이동 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밀어내고 얘 맞춰주고 방향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얘 연결이 돼야 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다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여기부터 다 채우고 나서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지면 저는 미리 만들어 놨던 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이제 바닥에 있는 그림은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하고 도착하는 부분을 좀 만들 거예요. 라이브러리 눌러서 이 사각 얘를 박스를 갖다 주고선 좀 크기를 키우고 그다음에 축소를 바닥면으로 그 이동 모드나 이런 게 켜 있으면 이 부분을 클릭을 풀어주시면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 두께를 쭉 줄이시는데 이 두께가 원통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높으면 얘가 점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우리가 어플을 통해서 체험을 할 때는 엔터 기능, 그 점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꼭 높이를 좀 맞춰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에서 출발 뭐 얘는 코딩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도착으로 보낼게요. 이동 모드 눌러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밀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고 쭉 당겨서 이 도착하는 곳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하셔서 이름을 도착으로 바꿔주시고 코드를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미로 찾기 준비는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는 이렇게 말고 진짜 미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그 갖다 놨던 그 밧줄 모양하고 똑같은 벽을 세워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벽하고 상관없이 공배 비어있는 곳에다 나무를 다 이렇게 심은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나무를 타고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닥면에는 이제 사자들이 뛰어다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G를 눌러서 그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쭉 당겨서 공중으로 이동 모드 클릭을 하셔서 공중으로 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이 미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 클릭하시고 카메라 이동을 해서 쭉 위로 올려서 이 나무에 제대로 올라갔는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 계셔서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얘가 이 나무를 통과하는 이 모습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멀리서 보면은 카메라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위에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딱 맞추시면 안 됩니다. 좀 공중에 띄어서 이렇게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했을 때 얘가 딱 이 부분에 도착을 하는지 보시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점프해서 다니지는 못해요. 핸드폰으로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체험을 할 때는 점프해서 이 다리 사이를 건너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오른쪽 버튼 해서 잠금,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이 미로가 이렇게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격자, 자석 기능에서 격자 맞추기 좀 열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카메라가 바닥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사자가 나를 쫓아오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자가. 그래서 카메라가 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바닥면이라는 걸 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올 사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2개를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자. 만약에 나는 여러 사자 말고도 다른 애들이 쫓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사자를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을 사자로 좀 바꿀게요. 그리고 코드, 코블록스에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좀 열어주시고요. 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이렇게 놔두고요. 그리고 바닥면에 내가 닿았는지 알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보고 위에서 좀 이렇게 해서 보고 만들기에서 사각 얘를 박스를 하나 넣고 얘를 양옆 위아래 다 당겨서 바닥면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닥면의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낮춰주세요. 이렇게 낮춰주시면 됩니다. 낮춰주고 오른쪽 버튼에서 바닥 하고 코드 활성화 해주시고요. 바닥이라고 쓰고 코드 활성화. 그 다음에 재질에서 불투명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에서 잠금. 그래 안 움직이니까 잠금까지 해주세요. 이제 이 사자는 이 지금 불투명한 이 바닥 얘가 너무 바닥면이 두꺼우면 카메라가 떨어졌을 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면을 너무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바닥면에 따라서 지금은 얇게 했기 때문에 사자가 파묻히지 않았죠. 사자가 만약에 파묻히면 얘 위에다가 세워주시고 얘를 색깔을 좀 비슷한 색으로 하셔서 얘를 재질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으로 하셔서 그냥 땅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얘가 카메라를 따라올 거기 때문에 너무 공중에 있으면 얘가 공중을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바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재질을 빼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사자가 계속해서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에서의 애니메이션을 뛰는 런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젠 준비 단계가 끝난 거고요. 이젠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얘가 여기에 도착하면은 뭐 도착을 했다 뭐 이렇게 뭐 탈출을 했으니까 뭐 종료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도록 여기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캐릭터를 이렇게 뭐 넣어 주셔도 돼요. 캐릭터 넣을 때는 자석 기능에서 아이템에 붙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빨리 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 느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저기가 도착 지점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이런 깃발 같은 거 세우셔도 됩니다.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 저기부터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정말 저기를 딱 도착했을 때 게임이 끝나는지. 코블록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언제 카메라가 카메라도 코딩 할 수 있게 열어야겠네요. 카메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카메라라고 입력해 주시고 코드 활성화해 주세요. 카메라를 활성화하는 이유는 카메라가 바닥에 닿았을 때 혹은 사자에 닿았을 때 혹은 도착 지점에 닿았을 때 코딩이 얘가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 지점에 카메라가 닿으면 도착했다는 거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형태에 보면 정보창이라는 애가 있어요. 정보창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이름을 탈출 성공으로 할게요. 탈출 성공 해주고 텍스트는 미로를 탈출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 해서 이렇게 오타가 날 때는 이런 글자가 오타 날 때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옆에다 여자 글자 다시 한번 쓰고 지우세요. 계속 저 부분이 오타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탈출 성공, 미로를 탈출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카메라 위치를 저쪽으로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옮기고 이 나무를 타고 한번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밀면 나무 딱 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위로 하고 플레이 오른쪽에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딱 오죠? 여기 나무 그러면 이 상태에서 W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얘가 은근 되게 지금 두께가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정도로 작게 표현이 된다는 거는 이 나무도 얇은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이 딱 도착했을 때 탈출 성공 미로를 탈출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도착했을 때 얘가 좀 환호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얘네들 애니메이션도 다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형태 뭐 쟤네 이 아이들도 오른쪽 버튼에서 뭐 i1, i2, i3에서 코드 활성화 해주시고 i1이 1의 애니메이션 뭐 i2의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1초 후에 바로 꺼지면 좀 이상하니까 1초 후에 코스페이시스를 끝낼 겁니다. 이렇게 1초 후에 코스페이시스 끝내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발 위치로 좀 이동을 하고요. 좀 밀어서 쭉 위치 맞는지 다시 움직여서 맞춰주시고 다시 실행해서 잘 떨어지는지 위치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된 거고 이젠 카메라가 바닥에 닿았을 때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재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카메라가 또 이 사자에 닿았을 때인 것도 있죠.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우선은 사자가 한 20마리 정도가 이 지금 바닥에서 뛰어놀고 있게 할 거고요.
카메라가 바닥에 딱 떨어진 그 순간 20마리 정도가 되는 사자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면서 또 더 나타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눌러서 코블록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제어의 반복문을 좀 쓸 겁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사자를 20마리까지 좀 복제를 할 거고요. 복제를 할 때는 아이템을 복제를 할 건데 복제된 이 사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클릭하셔서 사자가 행동할 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함수 만들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동물 두고 사자의 움직임을 조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해주시고 이 함수 만들기에 있는 이 함수 동물이라는 함수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이템에서 못모인 이름인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어요. 못모인 이름의 아이템이 아니고 복사본 만들기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사자의 복사본을 20마리를 만들 겁니다. 20마리를 만들고 지금 그냥 실행을 하면 얘 사자의 그림자가 바뀌어요. 보시면 얘가 바닥면이 지금 있어서 그림자가 안 보이네요. 얘가 그 바닥면이 없으면 그림자가 엄청 진해져요. 20마리가 지금 동시에 이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투명으로 해서 보면은 보이는데 지금은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자가 지금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복제된 애들이 좀 퍼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 건데요. 이 퍼질 때 사자가 그냥 랜덤의 위치로 이동하게 하면 그러니까 몇 초 동안 랜덤의 위치로 이동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연산을 이용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뒤를 가는데도 바라보지 않고 뒤로 걸어가요. 옆을 가는데도 개처럼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은 앞으로 걷는데 움직이는 건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변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 Y좌표라는 변수를 만들 거거든요. 얘는 버리고 변수를 X좌표 그다음에 Y좌표 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좌표값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숫자 실수를 넣을 겁니다. 우리 이 좌표값은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되는데 그 중간에는 1.1이라는 위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까지는 안 할 거예요. 맨 끝이 3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에서 아니면 뭐 28에서 28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도 여기다가 실수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28에서 28 이 화면의 크기가 30에서 30이 마이너스 30에서 30 그래서 동일하게 정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자가 몇 초 동안에 요 사자 복제된 사자가 몇 초 동안에 계속 다 똑같이 다니면 먼 거리에 있을 때 뭐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뭐 천천히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5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그 동안에 달리라는 겁니다. 어디로 내가 지정한 좌표값으로 해서 내가 지정한 좌표값으로 이동을 해라. 이렇게 한번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한 마리가 뛰고 있죠. 내려가서 볼게요. 한 마리가 뛰고 있는데 뒤로 뛰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한 마리가 또 뛰고 있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뛰는 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얘가 다 뛴 다음 또 한 마리가 또 나올 거예요. 얘가 지금 복제가 된 거군요. 또 한 마리 또 나오죠. 이렇게 20마리가 한 마리씩 복제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잖아요. 한 마리씩? 제가 뭐 새끼 나는 것도 아니고 시작함과 동시에 사자가 여기저기 흩어져야 되는데 한 마리씩 흩어져 있는 거는 게임 자체가 재미도 없고 그리고 무섭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어를 가서 개별 실행이라는 걸 넣을 겁니다. 개별 실행이라는 거는 동시에 20마리가 개별적으로 다 동시에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개별 실행한 다음에 지금 얘가 움직이는 게 한 번만 움직일 게 아니라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한반복을 같이 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 4번 있는 얘를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 클릭하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동하셔도 되고 하나씩 이동을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또 어떤지 했을 때 사자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근데도 여전히 사자들이 옆으로 달려요. 옆으로 달릴 때는 옆으로 달리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좀 보고 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뒤로 가는데도 뒤로 달리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동작에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면 회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전이라는 부분에서 누구의 방향을 뭐로 정하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가기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우선 내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놓고 사자의 방향, 복제된 사자의 방향을 어디로 할 거냐, 내가 결정해준 X좌표와 Y좌표가 있잖아요. 얘를 여기에다가 각각 좌표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X좌표, Y좌표. 내가 설정한 X좌표와 Y좌표를 먼저 바라보고 나서 몇 초, 랜덤의 시간 동안 좀 달려 라는 얘기예요. 여기 Y좌표로 바꿔야죠. XY, XY입니다. 이거 제가 실수로 안 바꿨네요. 이렇게 해놓고 또 실행해서 볼게요. 지금 이제 사자들을 위에서만 바라보더라도 사자들이 자기가 뛰어가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뛰어간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자기가 뛰어가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방향을 이렇게, 지금 몇 마리가 조금 이상하게 뛰는 것 같긴 한데 방향을 보면서, 그렇죠? 네, 지금 이 X좌표와 Y좌표를 20마리가 다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만약에 좌표값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방향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제대로 달리는 애는 그 시점이 딱 맞은 거고, 제대로 못 달리는 애는 그 좌표값 설정을 할 때 그것보다 뭐라 그럴까요? 이거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좌표값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좌표값을 보내주고 그 방향을 보고 이제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그 순간, 여기에서 여기 넘어가는 그 순간 좌표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좀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달리는 모습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개별적으로 얘한테 X좌표 1, X좌표 2, X좌표 3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고요. 이제 이 사자를 내가 만났을 때 이 게임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얘도 개별로 실행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개별로 실행. 그 다음에 이벤트에서 언제 충돌이 되었을 때 누구한테 이 복제된 사자가, 지금 이거 내릴 때도 얘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내려옵니다. 복제된 사자가 카메라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그 사자한테 잡아먹힌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을 해보고 사자한테 다가가 볼게요. 떨어져서. 일부러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사자한테. 나 좀 잡아봐. 나 잡아봐라. 쿵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자한테 닿더라도 개별로 실행이기 때문에 어떤 사자든 닿았을 때 쿵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바닥에 얘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게임이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좀 무서움을,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떨어진 그 순간 사자가 나를 따라오게,
몇 마리 배고픈 사자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에서 다시 한번 개별로 실행을 갖다 넣어주고요. 여기에서 이벤트에서 언제 바닥에 카메라가 닿았을 때 카메라가 닿으면 어떻게 할 거야? 동물을 또 복제를 할 거예요. 몇 마리? 20마리 정도. 20마리 정도 복제를 할 거야. 복제를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나한테 다가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에 가서 함수를 그냥 편하게 다가오는 배고픈 사자를 만들 거예요. 동물이라고 할까요? 그냥 동물 배고픈 사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함수가 하나가 이건 뭐죠? 하나가 더 안 만들어졌죠? 함수 만들기 함수 이름이 똑같아서 그러네요. 함수 이름은 동일하게 쓰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가오는 이라고 하죠. 다가오는 매개 변수는 배고픈 사자 하고 만들기 하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20번 반복해서 다가오는 땡땡 요 안에다가 복사본 만들기 얘를 똑같이 넣고 똑같이 사자를 쓸 거예요. 사자 20마리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 20마리가 복제됐을 때 같은 위치에 있으면 한 마리로 보이니까 우선 퍼뜨려 놓을 거예요. 얘네들을. 그래서 어떻게 퍼뜨려 놓을 거냐면 이번에는 변수를 쓰지 않고 좌표값을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치에 가면 누구의 위치를 뭐뭐뭐 정하기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배고픈 사자 넣고 랜덤의 위치로 가야 되니까 실수를 각각 X좌표와 Y좌표에 넣어주신 다음에 위치는 원본의 위치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곳까지 가버리면 제가 떨어진 위치까지 사자가 그냥 막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10의 위치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0도 꽤 넓어요. 그 범위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한 마리씩 나타난다고 제가 이 윗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개별로 실행을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나서 이제 이 배고픈 사자들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우선은 복제가 되는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떨어져 보겠습니다. 딱 봤을 때 떨어졌을 때 보셨죠? 쿵 하고 사자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 이렇게 복제까지 되면 됩니다. 이제 복제가 된 다음에 사자가 카메라를 계속 쫓아올 수 있도록 이 무한반복을 이 아래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의 위치는 한 번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배고픈 사자가 나한테 쫓아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무한반복을 넣어주시고 동작에서 방향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전이란 곳을 가면 도착의 방향을 아이템 모드로 정하기 이게 있습니다. 이 도착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 배고픈 사자의 방향을 카메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작에서 이동을 몇 초 동안 몇 미터 이동하기 얘를 붙여주시고 배고픈 사자가 무조건 앞으로 달리면 돼요. 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데로 가면은 카메라를 배고픈 사자가 계속 고개를 돌려서 나를 바라볼 테니까 배고픈 사자는 계속 나만 쫓아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데 얼만큼 빨리 다가오게 할 거냐 다 각각 다르게 좀 달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랜덤의 숫자를 쓰시면 돼요. 뭐 2에서 5초. 엄청 빨리 달려오는 애도 있을 거고 배고파서 지쳐서 천천히 달려오는 애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플레이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볼게요. 쿵 하면 지금 빨리 달려오는 애들도 있고 옆에 사자가 있었네요. 다시 쿵 하면 빨리 달려오는 애도 있고 지금 천천히 달려오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봐서 얘가 고개를 이렇게 다 돌리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앞만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자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자가 이렇게 징그럽게 이렇게 왔죠.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지금 제가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얘 복제된 두 번째로 복제된 나한테 이렇게 오는 무섭네요. 오는 이 사자가 나한테 닿았을 때 게임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많은 사자들이 20마리가 넘는 사자들이 보세요. 이쪽으로 제가 가볼게요. 점프 점프. 아유 너무 얘네들이 더 빠르네 나보다. 잠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아이고요 너무 빨라서 제가 요 바닥에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어지러워. 쿵! 아우 떨어졌죠? 점프 해볼게요. 쿵! 더 생겼죠? 점프 쿵! 쿵! 사자가 점점 늘어나죠? 이거는 이 코딩 자체가 바닥에 카메라가 닿았을 때 그럼 점프하면 떨어졌죠? 다시 닿았을 때 또 다음에 또 점프하면 떨어졌다 다시 닿잖아요. 계속 사자가 복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벤트에 보시면 아래쪽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제거하기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에서 바닥 이벤트잖아요. 이 바닥 이벤트를 제거해 줘야 돼요. 충돌했을 때 바닥이 누구에 닿았을 때 얘가 닿은 거잖아요. 얘가 충돌했을 때 이벤트를 제거하고 하시면 다시 복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해서 복제됐죠? 점프 안 되죠. 아까처럼 계속 복제되지 않죠. 얘 빠르네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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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네, 얘가 나를 밀고 가네. 이 정도만 복제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복제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배고픈 사자도 나를 쫓아오는 이유는 나한테 하려고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또 실행을 하겠습니다. 개별로 해서 내가 사자에 닿으면 배고픈 사자에 닿으면 충돌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고픈 사자를 넣어주시고 카메라에 닿으면 제어해서 고스페이시스 다시 장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종료하셔도 되는 거고 재시작하셔도 되고 종료하셔도 되고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배경음악도 좀 넣고 어흥 이런 것도 좀 넣고 그러면 좀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도망간다 한들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 바닥에 떨어지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내가 만약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래도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쪽에 다리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다리 하나 이렇게 설치해서 회전 올라갈 수 있도록 Alt키 누르고 복사 이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올라갈 수 있게. 어차피 사자는 여기를 못 올라올 테니까. 근데 바닥에 떨어진 사자는 아마 공중을 내달려서 쫓아올 거예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공중을 아마 점프해서 오긴 하겠네요. 이렇게 조금 더 올려야 되네요.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해제, 불필요한 건 좀 삭제를 해야겠네요. 잠깐만 잠가놔봐. 겹쳐지는 계단은 좀 삭제를 할게요. 됐죠? 잠금 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쭉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올라오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여기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게임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벨 2로 넘어가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저 계단이 있는 데까지 한번 일부러 떨어져서 가볼까요? 사자가 그렇게 올 거예요. 제가 가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사자한테 잡히겠네 잘못하면.
옆에서 달려오는 사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얘네만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달려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 신경 쓰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새 또 잡혔네요. 여기까지 달려가서 올라가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는 저까지 가지 못했지만 한번 테스트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코스베이시스 강좌는 지하세계 파이프 탈출하기, 이렇게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회전, 축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의 코드로 그 장애물들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 적용되는 그 설정값이 같게 어떻게 코딩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